100보다는 흙을 조금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가 나왔을 때는 일종의 버그 형태로 수가 진행이 됐거든요. 생각 못했을 때 좀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100으로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5국에서는 흙으로 이겨보는 게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흑본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어떤가 좀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세돌 프로 구단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지만 인터뷰에서요. 내가 알파고가 흙이 좀 약한 것 같다. 흑돌 잡았을 때 약한 것 같으니 다음번에 내가 다시 백돌을 잡아서 이겨보겠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승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그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더 큰 희망을 갖고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파고가 잘할 수 있는 흑돌을 내가 쥐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아주 그 현장에서 바로 제안을 했고 알파고 쪽에서도 순순히 응했고 그래서 다음번 마지막 대국은 이세돌 구단이 흑을 잡고 경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 이게 승부 끝난 다음에 직접 제 회견장인데 자, 손짓을 통해서 아주 자랑을 해주시는 기뻐해 주는 분이 있는데 자, 화면 보면서 이분이 누군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오른쪽 손에 보이죠? 예, 그 몇 달 전에 알파고에게 오전 전패를 당했던 유럽 챔피언 판 후이 이분이 어제 그 대국장에 찾아와서요. 응원과 격려, 감사 이런 표정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는데 이세돌 구단은 처음에는 누구지? 라는 표정으로 저렇게 깜짝 놀라는 재밌는 표정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뒷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 가족이 이렇게 바둑을 잘 두는 줄 몰랐네요. 저도 이번에 다 바둑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5남매의 막내인데요. 네. 그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아마 5단이셨고 네. 전남 신안에 있는 비금도라는 섬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셨는데 네. 나가시면서 이세돌 구단에게는 뭔가 이렇게 바둑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고 네. 그리고 외출해서 일 보고 돌아와서 맞췄는지 네. 점검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네. 하고요. 형제들이 모두 최소한 아마 5단, 6단의 실력을 갖고 있고 네. 유일하게 네. 큰형이죠. 이상훈 씨는 프로 9단의 같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큰 형님은 프로 9단.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한 천일염이라는 바둑팀의 감독을 맡고 계시고요. 형수님도 4단이고. 네, 그런 가족이 있고 바로 위에 형 이차돌 씨가 경우에는요. 네. 너는 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 동생보다 바둑을 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공부나 해라라고 해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자, 너는 프로 기사로 전업을 하긴 좀 어렵다.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다는 아버지 판단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진학해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다. 네. 자, 가족들의 얘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이세돌 구단, 이런 값진 승리 뒤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죠. 누나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쁘기도 했고요. 동생이 그동안 마음의 짐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나마 이제 내려놓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5번 길을 시작한다면 본인은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한 자신이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고향에서 이제 지켜보신 신안에서. 어머니 마음고생이 아주 크셨던 것 같습니다. 네.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큰 대국을 치르는 아들을 보시는 어머니의 마음,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식사 못 하시고 마음을 졸였는데요. 자, 4번째 대국 승리를 했습니다만 3번째 대국이 있었던 토요일 날 이세돌 구단의 결혼 10주년이라는데 예, 그날 부부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근데 참, 알파고 꺾어라서 데이비스 서비스 CEO가 결혼 10주년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샴페인 그림도 나왔지만 네. 결혼 10주년 축하하고 두 분의 영원한 행복을 기원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만 33살밖에 안 됐는데 10주년이나 됐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바둑 기사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원만한 어떤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늘 경기에 네. 쫓기고 굉장히 바쁜 일정에 쫓기고 승부에 시달리면서 했기 때문에 결혼도 네. 일찍 했다라고 보이는데 네. 그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승 좌절이 확정된 날 3연패를 하고 온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념일을 기억을 하고 있었으며 와서 오히려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다라고 김현진 이세돌 구단의 아내가 전언을 했고요. 네. 재밌는 얘기가 이세돌 구단이 네. 굉장히 강한 승부사 기질도 있고 톡톡 튀는 맛도 있었고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결혼을 하기 전부터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네. 항상 결혼했어도 이 혼자 앉아서 바둑판에서 한숨을 토해내면서도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지극한 어떤 사람이고 승부사 기질이 있지만 절대로
딸 혜림이한테는 바깥에서 이기건 지건 어두운 얼굴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참 의미심장하네요. 이제 내 남편 이세돌 구단은 잠에서 깰 때마다 혼자 앉아서 바둑판에 한숨을 토해냈다. 그러니까 저런 승리의 이면에는 우리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잠을 깨고 밤중에 바둑판에 앉고 한숨을 토해내고 복귀하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던 거군요. 지난 3승, 그러니까 3패째를 했었을 때도 정말 엄청난 패배를 했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를 다시 해볼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러 위로하러 찾아왔던 주변의 프로기사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새벽까지도 복귀를 했었을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러고 돌아가서 이제 아내가 마음 아파할까봐 아내를 오히려 손을 잡고 위로를 해줬다는 정말 엄청난 승부사인 거죠. 자, 어제 인터뷰 보신 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3살 이세돌 구단 목소리가 좀 가늘잖아요. 다 사연이 있었다는군요. 왜 그랬을지 이세돌 구단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뭐 바둑 신동이네 뭐 천재니 이렇게 듣다가 진짜 승부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저는 그냥 한 명의 프로일 뿐이고 실력 자체도 굉장히 이제 선배의 기사님들보다 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병행한다는 거 이게 힘들겠구나 포기하고 좀 어리기 때문에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어증도 잠깐 있었고 또 그 덕택 목소리도 좀 많이 변하고. 자, 13살, 14살 때 스트레스성 기관지염 때문에 실어증까지 얻었다. 자, 결국 다시 목소리는 찾았습니다만 다시 예전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굉장히 지금 가는 목소리가 됐는데 자신의 옛날 얘기를 좀 들려주시는군요. 자, 어쨌건 지금 바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높길래 요새 바둑 신드롬이란 말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바둑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앞으로 인공지능을 피해 나갈 새로운 유망한 직업은 무엇이냐를 찾는 분부터 올해 대학 입시, 수능 입시에서 관련된 국어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내지는 논술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세태의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 구단 굉장히 자신의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롱런하는 그런 기사가 되고 싶고요. 전 승부사 이세돌도 중요하지만은 바둑 보국이라는 다른 어떤 분야가 됐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 자체니까 어떤 분야에서도 정말 이세돌 다 왔다.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세돌답게 그런 분야에서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이세돌 구단 이제 알파고와 마지막 역사적인 5번째 대국 내일 시작됩니다. 오후 1시죠. 자, 내일 저희 김승현의 뉴스탑 댄 진행할 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